안녕하세요. 모두가 취업하는 그날까지 취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해드리는 모두의 채용 톡톡 한가연입니다. 오늘은 SM 엔터테인먼트의 채용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멀티 제작센터,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 마케팅, CRC 부문에 정규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입사 지원은 온라인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마감은 4월 2일 오후 11시 59분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전국 일자리 톡톡입니다. 전국 일자리 톡톡 오늘은 포항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포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강미승 주무관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포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강미승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구인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주식회사 효성철강입니다.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소재의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체에서 지게차 운전원 1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직무는 8톤 지게차 운전 업무입니다. 학력과 경력 요건은 무관하며 자동차 운전면허 이종 보통 소지자와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지원 가능합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근무이며 급여는 월 250만 원 이상입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방문하시거나 워크넷 입사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시기 바라며 접수 마감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네, 주식회사 효성철강 지게차 운전원 1명을 모집하는 공고였습니다. 학력과 경력 요건은 무관하지만 운전면허 2종 보통 소지자와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다음 구인 소식도 들어볼까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GA 코리아 주식회사입니다. 포항시 남구 중흥로 소재의 보험 대리 및 중개업체에서 보험 심사원 및 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직무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관련 총무 업무입니다. 학력 요건은 고졸 이상으로 경력 2년 이상이신 분 우대하며 자격 면허 요건은 무관합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근무이며 급여는 월 210만 원 이상으로 상여금 별도 지급합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준비하여 방문 접수하시기 바라며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네, GA 코리아 주식회사에서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관련 총무 업무를 담당할 보험심사원 및 사무원 1명을 모집하는 공고였습니다. 지금까지 포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강미승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국 일자리 톡톡 이번엔 강원 지역의 채용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명주 주무관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명주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구인 소식을 준비하셨나요? 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주식회사 CL정보통신입니다. 이곳은 춘천시 동래면 거두길에 위치해 있는 통신공사 사업장으로 LG 헬로비전 강원방송 고객 상담원 1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직무는 통신사 유성상품 인터넷 TV 고객 상담 및 접수, 모바일 전산 개통 업무이며 경력은 6개월 이상으로 학력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급여는 220만 원입니다. 주 5일 근무에 9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이고 접수 마감일은 3월 31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방문이나 이메일, 워크넷으로 입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회사 CL정보통신, LG 헬로비전 강원방송 고객상담원 1명을 모집하는 공고였습니다. 경력은 6개월 이상으로 급여는 월급 220만 원 정도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만나볼까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에코디자인 펜스입니다. 이곳은 원주시 소초면 장수로에 위치해 있는 펜스 제조 사업장으로 단순 종사원 3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직무는 친환경 이동식 펜스 및 이동식 통로 등의 생산 조립, 설치 관리할 업무이며 경력과 학력은 관계없고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는 우대입니다. 급여는 250만 원이며 첨가금은 별도 지급합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격주 토요일 근무합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3월 24일 1시 50분까지 원주시청 지하 1층 다목적 홀에 가셔서 바로 면접 보시면 됩니다. 네, 에코 디자인 펜스에서 이동식 펜스 및 통로의 설치를 담당할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내일 1시 50분까지 원주시청 지하 1층에 가셔서 면접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춘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김명주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일자리 톡톡 함께하셨고요. 이어서 나만 알고 싶은 취업 전략을 만나보는 시간 비밀노트 톡톡이 이어집니다. 톡톡. 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잘 보내셨나요? 잘 보냈습니다. 시원하게 보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오늘은 또 특별한 기업을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기업인가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 중에 한 곳이죠. IBK 기업은행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 기업은행. 그 기업은행을 가져오신 거 보니까 또 채용이 올라왔기 때문이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사실 이제 뭐 관련돼가지고 어디 회사를 소개시켜 줄까 하다가 딱 네. 그래마침 화요일 날 채용 공고가 올라왔더라고요. 따끈따끈합니다. 네, 그래서 21일 화요일 날 올라와서 네. 4월 4일 14시까지 이제 서류 접수를 시작했어요. 오. 신입행원 모집이겠죠. 그러니까 공채이다 보니까 신입행원도 모집하고 지역 인재도 모집하고 네. 전문 인력이라든지 글로벌이라든지 그리고 IT 디지털 쪽도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 지금 규모가 예. 상당해요. 지금 현재 일반 직군만 100명이고 지역 할당도 38명에 디지털까지 합치면은 거의 뭐 한 150명 넘는 숫자이기 때문에 정말 좋네요. 네, 굉장히 큰 이번 역대급 채용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와, 같아요. 이 역대급 채용, 시중은행 하면 몇몇 떠오르는 은행들이 있잖아요. 뭐 맞아요. 기업은행뿐만 아니라 농협, 하나, 국민, 신한 등등등등. 네네. 우리은행도 있습니다. 취준생들의 선호도를 봤을 때 어느 은행이 제일 좋은 은행이에요? 일단은 네. 빼놓으신 우리은행이 제일 좋은 은행이고 농담이고 뭐 제가 뭐 우리은행을 사랑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실 탑 오브 탑은 그냥 농담 삼아서 얘기를 하지만 예. 당연히 이제 뭐 한국은행이라든지 한국은행. 산업은행이라든지 아. 뭐 수출입은행이라든지 약간 이제 공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국책은행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좀 선호도가 높은 편이에요. 근데 그나마 이제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국책은행 성격을 띠면서도 동시에 예. 이제 이런 소비자들 기본적으로 뭐 수출입은행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일반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무역회사들이 이용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네. 기업은행은 사실은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은행이라고 저도 많이 슬로건이. 써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중은행의 성격과 기업은행 그 이제 국책은행의 성격 두 가지를 모두 다 띄고 있다 보니까 예. 어떻게 보면 차선책으로서 선택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은행 하면은 일단은 사실 다 지원하는 건 맞아요. 내가 은행원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지 농협은행원이 되고 싶다, 신한은행원이 되고 싶다 하시는 경우는 거의 드문 것 같아요. 뭐 그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뭐 부모님이 거기 재직하신다든지 뭐 이러면은 뭐 아버님이 너무 그 신한은행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여기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뭐 이런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대부분은 다 모두 지원하죠. 하지만 네. 그럼에도 이제 급여적인 부분을 좀 더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성과급이 좀 더 큰 시중은행을 좀 더 중심으로 지원하시는 경우가 많고 네. 이제 안정성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농협이라든지 기업은행이라든지 약간은 그런 공익적 성격을 좀 더 띈 은행을 지원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약간 이 성격적인 부분에서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실제 위치는 뭐 어느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시중에서 실제 뭐 위치, 그러니까 즉 뭐 은행의 순위가 어떻게 되냐, 사실 항상 도돌이표처럼 돌아오는 말이거든요. 네. 뭐 이제 은행원들끼리도 만나면은
국민은행한테 너네는 리딩뱅크잖아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지 신한은행이지라고 얘기를 하고 신한은행 가가지고 너네가 리딩뱅크잖아 그러면 아니야 우리랑 국민이 있잖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서로 다른 회사가 더 좋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사실 남의 밥그릇이 더 커 보이겠죠.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가 있는가라고 하면 저는 이제 아무래도 금융 지주로 따지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금융 지주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막 카드사도 있고 보험사도 있다 보니까 은행이 몇 등인지를 알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은행 자체만 봤을 때 몇이냐라고 보는 가장 큰 좋은 지표는 제가 봤을 때는 예. 예금을 얼마나 하고 있고 얼마나 대출을 많이 해주는가. 그게 사실 은행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은행에서 그 규모를 따져 보면은 좀 뭐 이제 그 위치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체 점유율, 그러니까 이제 기업은행, 농협은행, 뭐 아니면 우리은행 이런 데들 다 따졌을 때 수신 규모, 수신이 결국에는 이제 예금이거든요. 예적금. 수신 규모에서 전체 규모에서 점유율이 14.97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신한, 우리, 기업, 뭐 농협, 하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국민도 있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14%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 고객들이라든지 하는 경우는 조금은 적다라는 거를 좀 추측할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근데 중소기업 대출 규모를 살펴보면은 점유율이 22.99% 그러니까 23%예요. 오. 그러니까 보통 5대 은행이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20%가 간 넘어 20% 정도가 이제 그러면은 그래도 할당량을 먹었네라고 생각할 때 그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5손가락 오히려 안에. 좀 더 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대출 규모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수신 규모라는 게 기본적으로 예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예금을 바탕으로 대출을 해주는 건데 이거에 괴리감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격적으로 좀 더 고객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은행이라고 하면은 예대 마진으로 돈을 번다. 예금을 이렇게 받고 대출을 해주면서 그 마진으로 돈을 번다라는 그런 맞아요. 생각이 있었는데 수신 규모가 작으면은 아무래도 경쟁에서는 살짝 밀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맞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마 은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단어를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신용 창조 기능이라고. 신용 창조. 저 책에서 봤습니다. 책에서 보셨어요? 네, 저 요새 경제 공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돈은 적어도 계속해서 신용이 돈을 만들어낸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는 경우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돈이 들어와야 그 돈으로 대출을 해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예금이 적은데 그럼 대출을 어떻게 해주냐라는 퀘스천 마크가 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업은행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차별점이자 선호하게 만드는 가장 큰 지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농협은행이나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 어쨌든 간에 고객 돈이 없으면 대출 규모도 커질 수가 없어요. 한계점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기업은행은 어쨌든 국책은행이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좀 어렵대. 네. 뭐 예를 들면 코로나가 지금 현재 위기래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대출을 많이 해줘야겠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없어. 그럴 때 이제 중소기업 금융채권이라는 걸 발행을 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수신 규모를 확대합니다. 창조를 잘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지금 수신과 여신의 차이가 이런 괴리감이 나타나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럼 그 채권은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국채예요. 왜냐하면 기획재정부가 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상 그 채권 등급 자체가 AAA 등급으로 알고 있어요. 트리플 A 등급.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결국에는 기업은행은 어쨌든 간에 51% 이상을 국가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국가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거 바탕으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업은행의 신용 등급은 국가의 신용 등급과 같다. 그만큼 튼튼하다. 그렇죠. 너무너무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예. 대한민국이 망하면 그때 망할 수 있는 은행이 기업은행이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예.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정성을 추구하고 내 직장이 탄탄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기업은행의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만큼 이렇게 안전성이 큰 기업이다라고 한다면은 경쟁률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작년 기준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네. 최종 경쟁률이 42.35대 1 정도를 기록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41명은 떨어지고 나머지 1명만 붙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너무 센데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제가 한번 봤는데 예. 1차 면접, 이제 1차 면접이라고 하기 그렇죠. 1차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선발 인원을 한 5,000명 이상을 뽑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지원한 숫자가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거의 대부분은 다 서류를 좀 합격시켜주는 추세, 한 100명, 1000명 정도만 떨어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필기 시험에서 더 많이 떨어지고 아. 약간 어쨌든 간에 기회는 계속 주려고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예. 어쩔 수 없이 경쟁이다 보니까 당연히 경쟁률은 존재할 수 있겠지만 네. 솔직히 이러면 또 라떼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작년, 재작년, 네. 재지작년 막 해가지고 과거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예. 경쟁률은 더 높았습니다. 아. 그래서 100대 1 이상으로 기록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 지금 50대 1 정도, 40대 1 정도 이 정도 규모면 점차적으로 조금은 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괜찮은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너무 네. 걱정하지 마셔라. 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네요. 이게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채용 경쟁률이었을 텐데 이번 채용에서는 작년과 또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자, 작년에 채용 공고도 한번 살펴봤는데 과정은 완전히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류 전형을 시작으로 필기, 그리고 실기, 그리고 면접 이 순서로 진행이 되고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점차적으로 좀 이제 NCS를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채용 공고에서 느껴지더라고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필기 시험 자체에서 네. NCS 시험 문항의 비중이나 아니면 이제 직무 수행 능력, 그러니까 전공 시험의 비중이 거의 문제가 1대1 수준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NCS 문제는 한 25문항으로 줄이고 이제 그런 전공 문제를 한 40문항으로 늘렸더라고요. 대신 이제 배점 자체는 당연히 NCS는 2점, 뭐 전공을 1점 해가지고 총 100점 만점으로 만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디지털 기초나 시사 이런 것들도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유행이라고 생각해서 네. 좀 있다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계속 있더라고요. 아직 남아 있나요? 네, 아직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기조가 아직까지는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채용 분야가 지역 할당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부분으로는 눈치 게임을 할 염려는 없을까요? 저 대학 지원할 때 이 경쟁률 이렇게 막 살펴보고서 이리로 가야겠다, 일로 가야겠다 노선을 정하는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저도 그랬고. 진짜 많습니다. 일단 지역 할당으로 지원하면 단점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예. 어쨌든 그 지역에서 몇 년 이상을 의무 근무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리고 그 지역 풀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역에서 계속 살겠다 하시는 분들이 지원하는 게 맞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40대 1 정도의 경쟁률에서 살아남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눈치 게임을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뭐 국공립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났고 자랐어요. 그러면 네. 뭐 굳이 서울에서 근무할 필요는 안 쓸 이유가 없겠네요. 지역 네, 할당. 없겠죠. 예. 그런 분들은 당연히 지역 할당을 지원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눈치 게임이 어떨 때 발생을 하냐면은 기업은행은 굉장히 친절하게도 네. 필기 시험이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 그랬잖아요. 예. 그 필기 시험에서 대략적으로 몇 점이 합격했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몇 점인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몇 점이 나왔는데 합격했다. 내가 몇 점이 나왔는데 떨어졌다 하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시험 본 사람들이 주위에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커트라인을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 공개적으로 커트라인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커트라인 대충 예측이 가능한데 매년 그랬어요. 매년 일반이 그러니까 서울 쪽에 지원할 수 있는 그 풀이 네. 지역보다 커트가 높았어요. 한 작게는 2점에서 네. 많게는 5점 정도 차이. 그러니까 오. 직무 수행 능력 평가 시험을 1점이라고 치면 5문제 이상 오. 차이가 나는 거겠죠. 네, 근데 꽤나 많이 맞춰야 되겠네요. 그렇죠. 40문항 중에 한 5문항이니까 굉장히 많은 차이는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내가 필기 시험이 좀 어렵다. 좀 내가 좀 수월하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이 네. 지역 인재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채용 프로세스를 대략적으로 보니까 저는 신기한 게 있었어요. 네. 1차 면접, 2차 면접 이렇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지금 기업은행은 실기 시험이라는 워딩을 썼습니다. 이건 맞아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실기 시험이라고 그냥 부르는 건데 예. 보통, 이름만요? 네, 이름만. 그러니까 1차 면접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저도 맨 처음에는 이제 실기 시험이라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예. 아주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숙 면접이라고 해서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 동안 가둬놓고서는 하루 종일 면접을 봤어요. 그럼 뭐 직접 물건도 팔게 시키고 막 맞아요. 상품도 팔고 이랬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네. 진짜 실무를 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 직접 평가를 하겠다는 의미에서 실기 시험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음. 근데 그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면접이 활성화된다든지 아니면 네. 간소화된 면접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다시 또 간편해진 면접으로 돌아갔지만 그
워딩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실기 오. 면접이라고, 실기 시험이라고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기본적으로 1차 면접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게 네. 이번에도 토론 면접, 그리고 인터뷰, PT 이 정도로 면접을 진행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은 당연히 이제 PT 대신에 코딩이라든지 발표, 그리고 금융 전문이나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논술 및 발표 이런 것들을 시킨다라고 하니까요. 이 일반 기업 면접이랑 유사하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론, 인터뷰, PT, 뭔가 이제 듣기만 해도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출 질문 좀 궁금해요. 사실 제가 이제 면접 관련해 가지고 기출 질문들을 은행 관련해서 특히 일반 은행 행원들은 제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해줘가지고 예. 너무 궁금하시다. 저희 비밀노트 톡톡 다시 보기를 보시면서 네.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오늘은 네. 조금만 맛보기로요? 여러분들 인터넷 찾기 어려운 디지털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러면 진짜 나만 알고 싶은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이라는 그게 맞네요. 맞아요. 오늘은 디지털 부문에서 진짜 귀중한 정보를 알려주시는 맞습니다. 거니까 딱 우리끼리만 공유하는 걸로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끼리만.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면접을 봤던 기출 질문을 다 살펴보면 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일반 행원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은행원이 왜 되고 싶냐라든지 네. 성격의 장단이라든지 네. 뭐 디지털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은 다 물어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당연히 뭔가, 준비를 네. 하셔야 되는 거고. 디지털에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물어볼 것 같은 다른 것보다는 일단 디지털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PT 면접에서 보통은 해결이 가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쨌든 네. 간에 기본적으로 PT에서는 디지털의 코딩을 먼저 시키고 그거에 대한 발표를 시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역량적인 부분은 거기서 검증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출 질문으로 실제 나왔던 질문이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은행의 조직도를 한번 얘기해봐라. 조직도요? 네. 갑자기? 갑자기. 디지털인데? 디지털인데 조직도를 이야기해봐라. 이게 실제로 은행에 정말 관심이 있고 많이 찾아보고 맨날 들락날락한 사람 아니면은 디지털만 준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답변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지금 정답을 다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오. 일단 사실은 디지털 직군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제일 가고 싶은 회사가 맞은가. 근데 그거를 팩트 폭력 당했어요. 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은행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정규직을 뽑는다라는 거는 네. 평생을 함께 갈 직원을 채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냥 1년, 2년 일하고서 도망칠 직원들을 뽑는 게 아니겠죠. 네. 신입 연수가 있고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근데 네. 3년 후에 도망친다? 그러면 이제 가르친 의미가 없는 거겠죠. 정말 손해네요. 네. 그래서 로열티를 확인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라고 한다면요. 왜 IT를 하고 싶니? 그중에서 IT를 왜 하필 은행에서 하고 싶니? 그걸 왜 기업은행에서 하고 싶니? 라는 질문을 하는데 네. 그와 약간 연계돼서 조직도를 이야기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국에는 IBK 기업은행에 대해서 이해도를 갖고 있는지 정말 은행원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확신을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근데 조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예. 기업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데들 많이 지원한 거고 기업은행이 1순위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냥 코딩 열심히 한 친구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냥 여기저기 지원하다가 한번 찔렀는데 얻어 걸린 케이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지원하실 때 분명히 기업은행 1순위가 아니신 분들이 있을 텐데 네. 적어도 기업은행이 뭐 하는 조직이고 어느 정도 은행원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기업은행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회사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화장품 가게 알바를 뽑는다 할지라도 네. 그냥 단순히 친절하고 뭔가 서비스 마인드가 투철한 그런 직원을 뽑는 게 아니라 일단은 화장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게 갖고 있는 알바가 훨씬 더 선호도가 높은 만큼 단순히 은행 IT라고 할지라도 네. 그 전에 IT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IT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은행 디지털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질문에 이어서 꼬리 질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은 그 다음 꼬리 질문은 당연히 조직도 얘기했네? 그러면 이제 그 조직 중에 어디를 제일 가고 싶니? 무서워. 라는 질문이 들어옵니다. 근데 예. 사실 이게 질문 자체가 퀄리티가 그렇게 높진 않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조직도를 실제로 살펴보면요. 예. 은행의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은행 소개란에는요. 조직도에 크게 그냥 두 부분으로밖에 안 나눠져 있어요. 디지털 그룹, IT 그룹. 그 외에 뭐 CIB라든지 뭐 고객 전략이라든지 뭐 여러 조직이 있지만 예. 디지털 직군을 지원하신 분이 뭐 지원할 수 있는 포지션이라고 해봤자 그 두
그룹 중에 하나겠죠. 네. 근데 다만 그 두 그룹 안에서도 다양한 부서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업 보고서 같은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런 조직들 중에 어디를 가고 싶은지를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들도 궁금한데요. 어떤 게 많이 출제가 되나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냥 기본적으로 아무리 제가 이 PT 면접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그냥 기본적인 전공 지식에 대한 질문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프론트 백엔드 중 어떤 게 더 잘 맞는지, 아니면 큐아 스택에 대한 설명을 해봐라라든지, 네. 아니면 자바를 이용해 본 경험이라든지, 파이썬으로 프로젝트를 해본 경험 등 기본적인 디지털 역량들 종합적으로 질문을 하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셔서 준비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면접 준비를 어떻게 이제 완성하고 마무리하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내가 왜 IT, 디지털을 희망했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으로 그걸 왜 금융에서 하고 싶은지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그와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들이 어떤 게 도움이 될지, 그리고 나는 그와 관련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이 내용까지 차근히 순서적으로 준비하시면요, 그걸 말로 풀어내는 게 면접이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지금까지 더빅스쿨의 이건쌤과 함께 IBK 기업은행 준비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톡톡!